안녕하세요. 미애란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취업 성공 패키지는 100%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취성패를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림을 배워서 제 이혼 스토리랑 소송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커서 그랬던 건데, 이것도 기초가 어떻고 아이패드를 사려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건 다 핑계고, 취성패 교육만 받고 멈춰버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시나리오를 제가 전혀 정리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못했냐? 하고 싶은 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인생도 목표를 정하면 한 줄로 이렇게 딱 말할 수 있게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작품을 준비하겠다라고 했으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정리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제가 하려는 게 이혼 스토리인지 이혼 소송 스토리인지 이것도 잡혀 있지 않았고, 만약 이혼 스토리면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거랑 이혼 소송 스토리까지 다 연결을 시켜서 한꺼번에 쓸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고민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소리를 치고 싶었던 거지, 진짜 그림을 그려서 배워보겠다는 목표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때의 저와 같은 단계를 밟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슬프다는 걸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력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게 먼저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양육을 가까이에서 도와주실 분이 계신지, 그리고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거. 저희 애는 7살에 한국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유치원생이었고 처음엔 엄마 집에 몇 달 얹혀 살았으니까 애가 4시 반에 끝나면 엄마가 등하원을 도와주셔서 제가 그 사이에 취성패 교육도 받고 보험 설계사 교육이라는 시험도 보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는 지방인데 전 서울로 온 거니까 100% 이제 다 저 혼자 해야 되고, 애 학교 한 번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자주 열렸던 때니까 언제든 애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도 집에서 아무 무리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애를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과 후나 돌봄을 안 하면 12시, 방과 후를 하면 1시, 그나마 돌봄을 하면 4시 20분이기는 한데 코로나로 돌보면서 간식을 못 먹으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돌봄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급식을 먹어도 거의 12시 반에서 1시, 2학년 때도 거의 1시 반에서 2시 반이면 하교를 했어요. 근데 애가 집에 오면 아시잖아요. 간식 챙기고 학교 숙제 챙기고 준비물 뭐 저녁 준비하고 밥 먹이고 공부 봐주고 시키고 어쩜 재울 시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회사 생활 경력이 13년이고 사업 경력 6년이 넘고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괴감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인생 헛산 것 같고. 그 아파트에 살았으면 워킹 스쿨이나 이런 것도 신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빚만 있었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 쪽은 그런 혜택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1학년 때 집에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왼쪽 새끼손가락 뼈가 탈골이 됐거든요. 그때 깁스랑 반깁스를 한 2달 정도 했었나? 지금도 주먹이 이렇게 완벽하게 쥐어지지 않아요.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 손으로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그 방수장갑 있잖아요. 그거 끼고 하루도 안 빼놓고 애 샤워시키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지하철 계단 2개를 잘못 미끄러져가지고 발목 뼈에 금이 갔는데 목발 짚어가면서 또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은 얼마를 주느냐, 내가 그래도 전엔 무슨 일을 해서 얼마를 받았다, 경력이 이 정도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애가 몇 살이냐, 하다못해 애 등하교랑 간식 정도까지 도와줄 사람이 있냐,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나 아무나 됐든. 근데 저처럼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으면 우리 애가 보통 집에서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오는지, 내가 학교까지 다 시켜야 되는 거라면 오후에 내가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시간을 봐야 돼요. 내가 비는 시간, 결국 나한테 남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 다음에 그 시간 하실 수 있는 찾으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해봤다 안 해봤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고 모르면 어때요? 가서 배우면 되죠.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이 상황에서 탈피하고 싶고 이런 생활 지긋지긋하고 그런 마음 저 진짜 엄청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아침 학원을 뭐 갑자기 시작을 하고 시크릿을 읽고 이런다고 당장 내일 10억 안 생겨요. 사실 돈을 제일 빨리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다른 분들도 갑자기 다음 달에 뭐 10억 생겨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5년 걸리고 최소 3년 걸리고 막 다 기간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 그거 지금 세무사 가셔가지고 신청하시고 5분이면 나와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뭘 팔 건지, 온라인으로만 할 건지, 매장 낼 건지, 아니면 내가 하려는 창업이 자본금이 드는 창업인지, 하다못해 사업자명은 무슨 이름으로 할 건지 정해지신 게 하나도 없으면 일단 당장 급한 건 오늘부터 생활을 하루하루씩 해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뼈가 부러졌든 다리뼈가 부러졌든 아이랑 함께.
저 보험 설계사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그랬어요. "나한테 영업하지 마." 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 지인 영업은 안 할 거야. 내가 그 입장이어도 불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1000명이지 않은 이상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처음부터 가까운 사람한테 기대고 시작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다 비슷비슷해요. 저희 지금 가장 가까웠던 사람한테 이런 꼴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왜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또 하려고 하시나?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내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는 것부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로또에 당첨이 돼서 5억이 생겨도 1년이면 사라집니다. 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활을 해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플랜이 필요한지, 나는 어떤 공부들을 더 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애 키우면서 공부할 시간도 다 나고 일할 시간도 어떻게든 다 나고, 저 자꾸 책 읽으니까 애도 옆에 와가지고 봐요. 자기 유튜브 하다가도 저 공부하고 이러면은 엄마 뭐 하네 이러면서 자기 갑자기 책 꺼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다는 건 혹시 지금 내가 결정한 게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이혼 결심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용기와 결단력을 갖추신 분이신 거예요. 이미 이혼 소송 중이시다? 그럼 거기 행동력까지 갖추신 분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실패는 한번 해봤지만 나만 거기에서 탈출한 게 아니라 아이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럼 책임감도 있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의 박수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꼭 서울만 고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가족은 도움이 안 되는데 의외로 다른 곳에 사는 친구나 동창이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동창한테 비빌 생각을 하고 강원도로 이사를 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1부랑 2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원금 혜택도 혜택이지만 무엇보다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지원금 혜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내가 버는 돈이 좀 적더라도 어디선가 이만큼의 돈이 그래도 1년, 2년, 3년은 들어온다 하는 게 있으면 조급했던 마음이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럼 좀 더 차분하게 내가 미래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오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과연 얼마를 버는 사업을 하는지도 꿈을 꿔보고 돈 계산도 해보고 그랬더니 제가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이제 한 50년 조금 덜 남았거든요. 50년이라고 치고 월 500만 원씩 잡았더니 30억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집이랑 차랑 나중에 애 크면 애도 차, 그리고 애 등록금,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최소 100억 원 있어야 되네? 그럼 100억은 최소 필요 금액인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돈은 얼만가 했더니 제가 원하는 돈은 최소 500억. 근데 진짜 제가 죽기 전에 갖고 싶은 돈, 손에 쥐어봤으면 하는 돈은 1000억이었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인드를 내가 잃고 싶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몰랐던 속마음이 이렇게 술술 적히더라고요. 한국이 생각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쪽은 법이 정말 약해요. 형량도 약하고 위자료도 약하고 아무튼 다 약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직접 때린 게 아니고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벽을 친 거라 그분 손목뼈에 금이 갔을 정도의 힘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얻어맞은 게 아니라고 그건 가정폭력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히더라고요. 내가 그 주먹에 맞아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야 가정폭력인 건가 이런 생각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정말 더 심하게 당하신 분들도 기껏해야 위자료 2천, 3천, 500만 원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제가 처음은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겠지만 3년 후에 회사를 오픈하면 나처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랑 다시 자립을 하시려는 분들, 그 주변에 저처럼 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 아니면 또 암에 걸렸다고 가정에서 버림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메인으로 구성한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하고 싶다. 그리고 회사 안에 무조건 어린이 돌봄실, 교육실 이런 거 만들어서 그분들이 회사에도 언제든 아이들 데려올 수 있고 직원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교육이랑 체험 계속 시켜주고 출근 시간 때문에 애 등하교 눈치 보지 않게 최대한 뭐 재택근무나 자유근무 가능한 시스템을 내가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저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내가 보여주고 또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방송이나 뉴스를 타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가정폭력이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법안을 수정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또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는 남한자였잖아요. 건강한 음식, 재료, 뭐 물건 이런 것 진짜 지금도 소중하거든요. 이런 걸 제가 만들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전 세계로 우리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 물건들과 스토리를 배송을 다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니까 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장기 플랜, 1년 단위 플랜,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이건 정말 서울이 아니어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시겠지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만 내지 마시고, 또 저처럼 몇 년을 누굴 탓만 하면서 이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더 똘똘하고 똑똑하고 빠르게 자립하셔서 멋지게 재기를 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리본 프로젝트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복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안녕.